네, 안녕하세요. 네, 야매 개발자 이경영입니다. 자, 오늘은 플로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플로트 쉽죠? 정렬하는 거, 텍스트 얼라인이랑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플로트엔 센터가 없어요. 왜 센터를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왼쪽 정렬 그리고 오른쪽 정렬하는데 씁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플로트를 이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제 정렬된 박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로트는 정렬입니다. 정렬. 컨테이너를 빼먹었는 컨테이너를 먼저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박스 3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새로운 라이브 서버에서 열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박스 1, 2, 3가 완성이 됐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스타일 태그를 만들어서 여기 내부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휴대폰이 많이 있는 제 인기가 좀 많아요. 자, 컨테이너부터 길이는 한 400픽셀 정도로 주고 헤이트는 40 pH 마진을 줘서 가운데 정렬을 해줄게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모든 박스에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만들어주고 이제 박스 1, 박스 3까지 모두 CSS 내용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박스 1은 230픽셀 정도, B는 50픽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죠. 오른쪽 정렬을 넣습니다. 박스 1랑 박스 1은 똑같이 생겼죠. 이제 박스 3은 조금 다르게 위드스 170, 헤이트는 100픽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왼옐로우. 이제 왼쪽 정렬되어 있으니까 플로트 이렇게 해주면은 왜 결과가 안 나오죠? 여기가 B네요. 이거 왜 이거 왜 이래요? 경현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나와보세요. 자, 이래서 우리가 뭘 할 때는 제대로 알고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먼저 플로트가 왜 나왔는지부터 알아봐요. MDN이 기본이죠. MDN을 가보면 플롯은 한 요소가 노멀 플로우에서 빠져나와 텍스트 및 인라인 요소가 주위를 감싸게 배치할 때 사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조금 말이 어렵죠?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를 가지는 div 안에 이미지와 글자가 있는 문단을 준비를 했어요. 오른쪽 그림처럼 보기 편하게 컨테이너는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했고 P 요소는 노란색 배경에 빨간 테두리를 적용했어요. 이 상태에서 잡지나 신문에서 많이 보는 레이아웃처럼 이미지 옆으로 글자가 흐르게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이미지에 float left를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float left 적용을 해보면 짜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적용이 됐죠. 이미지에 마진을 주면 더 잘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float, 뜨다 라는 단어처럼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배치할 때 텍스트가 이미지 주위를 감싸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속성이에요. float right를 주면 반대로 이미지가 오른쪽으로 붙겠죠. 그런데 float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모든 요소들에 적용할 수 있어서 웹페이지의 레이아웃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었어요. float이 웹페이지에서 수평 정렬을 할 때 많이 사용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사용하면서 주의할 사항은 없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웹페이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식으로 예시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전체 컨테이너 안에 헤더랑 푸터 그리고 메인 안에는 3개의 섹션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 상태에서 이 3개의 섹션을 나란히 옆으로 배치를 하고 싶을 때 플롯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섹션 1부터 플롯을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섹션이 위로 붕 뜨면서 아래에 있던 섹션 2가 올라오고 글자만 오른쪽으로 밀려난 걸 볼 수가 있죠. 섹션 1에 투명도를 줘서 한 번 더 겹쳐지는 걸 확인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있었다가 섹션 1에 플롯을 적용하는 순간 첫 번째 섹션이 붕 뜨면서 아래로 섹션 2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섹션 2에도 나란히 배치하기 위해서 플롯을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섹션 2가 섹션 1 옆으로 붙고 아래에 있던 섹션 3가 위로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글자만 아래로 밀려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섹션 3에도 플롯을 줘볼게요. 1, 2, 3 섹션은 원하는 대로 배치가 되는데 아래에 있던 푸터까지 딸려 올라갔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 클리어 속성이에요. 푸터에 플롯을 적용하고 싶지 않다 했을 때 클리어 레프트 이렇게 해주면 플롯 레프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클리어에는 레프트, 라이트, 보스 속성이 있는데
클리어 라이트를 해주게 되면 플롯 라이트만 해제시키기 때문에 지금 레프트로 플롯되어 있는 녀석들을 해제시킬 수가 없어요. 레프트나 라이트나 둘 다 해제를 시켜주고 싶을 때는 보스를 쓰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푸터 위에 또 다른 내용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러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까요? 제가 div를 추가를 하고 얘한테도 배경색과 높이를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플롯으로 뜬 상태의 섹션 아래에 이 div가 영향을 받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오는지에 따라서 각각한테 클리어를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얘한테도 클리어 보스 제대로 나오겠죠? 근데 어떤 게 올지도 모르고 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에 적용을 해주는 것은 좋지 않아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이 써오던 방식은 이 섹션 다음에 가상 요소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에 애프터 가상 요소를 선택을 한 다음에 콘텐츠를 주고 클리어를 여기서 주는 거죠. 그러면 이 플롯으로 뜬 섹션 개체 바로 다음에 가상 요소가 오면서 항상 클리어를 해제시켜주기 때문에 이 아래 어떤 내용이 오든지 클리어로 해제를 시켜주지 않아도 레이아웃을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푸터의 클리어를 해제시켜주고 애드에도 클리어가 없어도 레이아웃이 무너지지 않는 점, 그리고 만약에 이 추가 내용이 사라졌다고 해도 푸터가 올라가지 않아요. 보통은 플롯으로 모든 자식들이 뜰 경우에 부모 요소에 클리어 픽스라는 클래스를 주고 클리어 픽스의 애프터에 이렇게 클리어를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를 다른 데에도 적용해서 자식들이 플롯을 가질 경우에 다 해제를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지금 문제는 이 메인 영역이 자식들이 다 떴을 경우에 그 높이를 계산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메인의 디스플레이 플로우 루트라는 속성입니다. 그러면 이런 클리어 픽스 핵을 쓰지 않아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없다면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플로우 루트가 뭔가 한번 찾아볼게요. 캐나이 유즈에서 플로우 루트를 검색해보면 플로우 루트를 사용하면 항상 새로운 블록 포매팅 컨텍스트를 만든다. 그래서 이걸 새롭게 만들 때 안에 있는 자식들의 높이까지 계산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클리어 픽스보다도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한다 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아서 IE를 지원해야 한다면 다시 클리어 픽스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죠. 플롯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더 알아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서로 다른 div 박스들이 준비를 했어요. 6개의 박스를 준비했고 각각 다른 색깔을 적용을 해놓은 상태예요. 여기서 박스 2 두 번째 박스에 플롯 레프트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박스 2가 위로 붕 뜨고 아래에 있던 박스 3이 위로 올라오고 박스 3이라는 글자는 밀려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번 박스 아래에 3번 박스가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한번 투명도를 적용해 볼게요. 그리고 플롯 레프트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있다가 박스 2가 플롯 레프트로 올라가면서 박스 3랑 겹쳐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플롯은 자기 자리에서 붕 뜨는 것을 기본으로 동작을 해요. 두 번째 박스를 플롯 레프트를 준 상태에서 세 번째 박스도 플롯 레프트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래에 있던 세 번째 박스가 붕 뜨면서 두 번째 박스 옆으로 붙는 걸 볼 수가 있죠. 플롯으로 뜬 요소가 있으면 그 요소 옆으로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박스도 한번 올려볼까요? 근데 네 번째 박스, 이 분홍색 박스는 여기 옆으로 붙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온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자리가 부족해서 내려온 거예요. 만약에 박스 4의 너비가 100이었다면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너비가 커가지고 아래로 내려온 상태에서 이 공간은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공간이 돼요. 다섯 번째 박스가 플롯 레프트를 적용해서 왼쪽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4번 옆에 붙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여기 공간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만약에 플롯 라이트를 할 경우에는 마치 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올라가죠. 이 4번 박스 라인 안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박스도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이 공간은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레프트를 하면 이렇게, 라이트를 하면 오른쪽으로 붙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아까 경험님이 했던 예시에서 왜 제대로 작동을 안 했는지 혹시 조금 감이 오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예시였죠? 여기서 주석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처음에 경영님이 첫 번째 박스에 플롯 라이트를 주는 순간 박스 1이 위로 붕 뜨면서 오른쪽에 붙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박스는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박스에 플롯 라이트를 또 적용을 해보면 박스 2도 이 공간에 와야 되는데 이 너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기 착 붙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박스 3이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사실 이 상태에서도 처음에 원했던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지요. 근데 경현님이 여기서 박스 세 번째에 플롯 레프트를 또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위의 공간은 아까 이전의 예시처럼 박스 2가 사용하지 못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죽은 공간이에요. 올라가지 못하고 박스 2 라인에서 옆으로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박스 1의 높이만큼 마진 탑 마이너스 50 이렇게 적용해서 올릴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박스 1의 높이가 지금은 50으로 고정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내용물이 늘어나서 100이 된다던가 이런 경우를 대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은 플렉스나 그리드 같은 속성들로 이런 레이아웃을 더 유연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예시로 아까처럼 돌려놓는다면 얘 높이가 50이었고 이렇게 되겠죠. 플로트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알고 나니까 버그가 발생했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었죠. 앞으로도 어떤 태그나 속성을 사용할 때 그 속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디에 사용하면 좋은지 정확히 알고 나면 예상치 못한 버그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